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문제와 어떤 고객의 니즈가 이 유통 환경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유통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다양한 세미나 참석이나 혹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라면 바로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서 BC, 즉 Before Corona라고 표현하고 AD, After Disease라고 표현하죠. 아마 Before Christ인데 아마 기원전 기원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제 위트 있게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환경에서의 변화는 이전과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하는 코로나 환경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의 성장과 소득 격차가 조금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030 세대의 취업난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바로 새로운 기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 밀키트 시장이죠. 바로 밀키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시장도 분명 증가할 것이고, 개인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분명 변화하고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축소나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성장, 지금과 같은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사는 혹은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 변화의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장인 일의 트렌드 키워드 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환경에서의 다양한 변화들, 즉 데이터 드리븐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및 실시간 마케팅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단순히 고객 경험과 퍼포먼스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흔히 말해 모 기업인 크린토피아라는 세탁방을 방문했죠. 셀프 빨래방을 방문해서 셀프 빨래방에서 내가 직접 동전을 놓고 빨래를 돌리고,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사서 다시 건조기에 넣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기계화되어 있는 나의 고객 체험, 즉 저의 경험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언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어떤 하나의 효과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객 경험과 퍼포먼스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언택트 온택트나 혹은 고객 경험, 라이브 커머스, AI,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마케팅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추세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도출점은 바로 데이터 커머스, 흔히 말해 라이브 커머스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와 마케팅, 즉 앞전에 제가 독차에 설명드렸다시피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계속 있던 큰 유통 플랫폼들이 약간 성장이 좀 미비해지면서 다양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로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유통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컨텐츠 마케팅으로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락티브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그런 제품군들이 이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락티브와 함께 먹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락티브의 그 어떤 영상 광고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개인 소매업자, 즉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도 분석을 하는 바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어떤 뉴스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뉴스를 접하실 텐데요. 뉴스에서 보시다 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매출로 뭐 2배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하는 K-뷰티와 K-패션에 대한 부분으로 줄줄이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듯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방식의 판매 채널의 다각화와 카테고리를 뾰족하게 만드는 어떤 스마트 스토어의 등장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D2C 형태의 생활 리빙 분야의 어떤 새로운 니치 마켓이 분명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크리테일러 시장이 분명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왜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을 찾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소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냥 관심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개인주의화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 방향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굉장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혼족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작년까지만 그렇게 평가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대면 접촉을 꺼리는 경향의 어떤 소비 성향이 계속 나올 것이고 개인주의가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커머스와 온라인 마켓이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각 플랫폼사들이 각종 페이 전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간편 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소비 과정에서의 편리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소비의 합리성과 가격 할인과 비교의 간편성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을 찾는 고객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환경에 대한 분석 두 번째 장으로는 온라인 식품 구매 쇼핑몰 현황을 보면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과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확실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마트와 같은 유통마트에서도 전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어떠시죠? 아마 불과 저만 해도 오늘 촬영 있기 전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처에 마트를 간 게 아니라 바로 쿠팡으로 주문을 했고 쿠팡을 통해서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현황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 다양한 유통 할인 마트보다는 이제 마켓컬리와 쿠팡, SSC.com, G마켓, 위메프와 같은 시장으로 벗어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결과 기존 대형 유통 마트 소비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커머스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새롭게 지금 발견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택시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사람들을 부르면 택시 기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 휴대폰을 굉장히 잘 만지시면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바로 연령대별로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이커머스 경험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20대에서 30대만이 증가했던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이제는 40대, 50대, 60대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0대에서 60대의 전자상거래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20대, 30대 구매율이 높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40대, 60대까지도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챕터입니다. 즉,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다양한 연령대별로의 확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 가속화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온라인 식료품에 대한 구매 쇼핑몰 현황도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재래시장을 가서 야채를 사거나 생선을 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이마트나 대형 유통몰을 가서 구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서 생수와 계란과 우유를 구매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문자가 와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듯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마켓컬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식료품 구매 시장에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쿠팡, 그 세 번째가 이마트라는 점은 대형 유통몰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인지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만한 그런 스토어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되며 함께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모바일 쇼핑 환경에 대한 경험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40대, 60대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20, 30대의 구매율이 늘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40, 60대까지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인 제조업의 변화, 즉 D2C 마켓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2C, 많이들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Direct to Customer라는 표현인데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고객이 만나는 그 접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켓에 대한 변화와 이 환경이 많이들 생성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사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의 비즈니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DTC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객의 니즈에 대한 변화와 온디맨드에 대한 성산, 온라인 구매의 성장과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소 부분에 따라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즉각적으로 구매하고 다양한 구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DTC 마켓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봤다라고들 평가하는 영상인데, 바로 최근에 나왔던 마약 베개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마약 베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계란을 밟았을 때 계란을 밟은 그 마약 베개, 계란이 한 개도 안 깨져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참신하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와 동시에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면서 바로 소비와도 직결되는 이런 D2C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에 맞춰 생성이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통환경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이키나 캐스퍼, 룰루레몬, 블랭크와 같은 D2C 브랜드들은 이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무언가가 다른 부분은 바로 고객 분석과 고객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고객 니즈 파악에 대한 부분이 분명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과연 마약 베개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닥터 PL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젤리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샤워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샤워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유통과 제조 환경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마약 베개, 그리고 샤워기, 흔히 말해서 인생 샤워기라고들 불리는 필터를 활용한 어떤 샤워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각자 집에서 다들 쓰실 겁니다. 저희 집이 인천 부근에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정수 문제와 관련돼서 샤워기를 필터로 바꿨더니 거기에 까맣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 샤워기 필터는 굉장히 필요했던 아이템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추가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D2C 마켓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두 번째는 바로 제품 개발과 생산,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최종 수익을 독점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마켓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품 개발과 생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생활 리빙과 가전 분야에서의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불과 제가 근무했던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 리빙 분야에서의 이 소기업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니치 마켓이었는데요. 그 니치 마켓을 최근에는 SNS와 광고를 기반으로 한 D2C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통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약 베개나 이 필터 샤워기와 같은 제품군인데요. 자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 중에 한 가지는 후라이팬을 만들어 볼까 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발매트 시장 같은 건 어떨까?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의 어떤 발매트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재미있는 광고 소재와 컨텐츠 소재만으로도 분명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제품 판매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바로 제품 개발과 생산 방식에서의 변화,
기존 공장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 개발 생산을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구조로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이고요.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마케팅 수립을 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의 타겟 및 관련 고객군 확보를 온라인이라는 공간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시장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마케팅 활동으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TV, CF 광고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3억, 4억이라는 돈을 내고 손쉽게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넥스트 커머스 시장에서의 D2C 마켓은 바로 손쉽게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SNS 통한 광고 집행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이 모바일 서비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활동들에 제반되는 내용들은 바로 빅데이터와 정보, 컨텐츠를 기반으로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이 컨텐츠를 보았고 이 본 컨텐츠를 바탕으로 과연 몇 개의 물건이 팔렸는가에 대한 이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쉽게 빅데이터를 통한 신제품 개발 혹은 고객들의 리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이 러닝 타임이 굉장히 좁아지며 제품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유통 과정을 뺀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직영몰, SNS를 통한 상품을 알리고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2C가 급성장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변화겠죠. 그리고 고객의 변화는 바로 밀레니엄 Z세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군들은 대부분 30대, 40대, 50대 군들이 많다면 10대, 20대 고객들도 분명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10대, 20대 소비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저희는 밀레니엄 Z세대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가치관과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전통적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나 그리고 기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신생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밀레니엄 Z세대 안에 들어오는 세대는 아닌데요.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굉장히 재밌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로부터 선물 받았던 어떤 면도기를 선물 받았는데 기존에 질레트는 면도기 하나를 팔면서 면도 날을 팔면서 돈을 버는 기존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와이즐리라는 기업은 면도기 하나를 한 5,000원에 판매를 하면서 면도기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이 서브스크립션 개념을 도입했던 기업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기존에 썼던 이 질레트 면도기가 비싸다는 가치관을 저는 만들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기존의 한계를 느꼈던 기존 기업들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고자 이런 와이즐리라는 새로운 면도기를 접한 고객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소구가 좀 더 확산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성장했던 두 번째 이유는 또 온디맨드 생산입니다.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손쉽게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밀레니엄 Z세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여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리뷰 반영형 제품 생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구매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시장에서의 증가가 바로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시장에 맞춰 D2C 시장도 분명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효율화입니다. 바로 앞전에 얘기했던 SNS 광고를 집행을 통해서 기존 TV, CF나 우수한 연예인 쓰지 않더라도 재밌게 마케팅을 하면은 이 마케팅 비용이 효율화를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풀이 많이 열렸다는 게 바로 이 D2C 급성장의 가장 큰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2C 브랜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체 4가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나름의 어떤 저만의 저희 회사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새로운 어떤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산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이 D2C 브랜드는 과연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 제조, 플랫폼으로서의 연결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순서로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신생 브랜드가 제품 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3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어떤 구매 주기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렸던 면도기와 같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 써야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시장에서도 분명 D2C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후라이팬도 쓰다 보면은 이 코팅지가 날아가고 코팅이 날아가게 되면 새로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구매 주기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쉽게 제조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 말씀드렸던 과연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전통 대기업과 전통 리테일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은 니치 마켓을 좀 공략하는 부분이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페인 포인트를 좀 해결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부분이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 제조 플랫폼으로서의 연결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바로바로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플랫폼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기획 방식을 통해서 고객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연결해서 제조에 반영하여 생산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입소문 전략을 써서 매트릭스 브랜드의 혁신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오늘도 어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트릭스를 직접 판매하는 기업의 이 D2C 영상을 보면서 이 두 번째 D2C 마켓에 대한 이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정말 잘라요? 대박.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박현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좀 잘 자야지 일상생활이 또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침대 고르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브랜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본 브랜드,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비싼 건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죠? 이거 이번에 제가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27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이건 뭐예요? 89만 원짜리? 뭔가 쿠션감이나 이런 게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그런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정말 잘라요? 대박. 이게 제가 산 거고, 그죠? 이게 근데 똑같아요. 가격 차이가 3배나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제 거 이거 가서 환불해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나 진짜 남편한테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